힘들었던 한 주의 마무리 밀당백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힐링을 위해서 알찬 지식을 마구마구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드세요.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이 새로운 조합입니다.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부 교수 조상근 교수님과 군사 전문 기자 태상호 기자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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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네네. 두 분은 근데 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회를 하셔서 네. 제가 그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가지고 배우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히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야, 서로. 저도 권재관님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라. 자, 오늘 저희 의상 푸른색이 정말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이 정말. 근데 휴가철은 좀 지났지만요. 그래도 네. 항상 바다가 보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다요?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바다요?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그렇게 잠들면 돼. 왜 안 해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아,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의 곁에 있는 너. 이거 나가도 돼? 너무 옛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바다 노래를 불렀냐면요. 오늘 밀당백이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키는 특별한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보죠. 자, 오늘 마니아는 바다에 관한 것 무엇이든지 만드는 마니아. 바다를 만든다. 신기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어디서부터가 가짜고 진짜 디오라마죠? 그렇죠. 그냥 뭐 단순히 배 모양 만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재미없고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토리와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해전 디오라마를 만드는 마니아 이원기입니다. 자, 저기는요, 경주 아닙니까? 맞네요, 경주. 네. 경주가 지붕 없는 박물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 박물관. 와우. 야, 와, 뭐 이렇게 심장이 뛰냐, 저걸 보는데? 모형을 시작한 건 한 2013년 말 정도 됐어요. 한 12년 정도 됐네요. 서울에서 고향으로 좀 내려와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좀 취미 활동으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릴 때 이제 프라모델을 이제 좀 좋아해서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로 하신다고? 와. 저도 프라모델을 만들었지만 이 함선을 만든다는 거는 중급자 이상이라는 그럼요. 뜻입니다. 여기는 뭐 주로 스토리를 가진 역사적인 뭐 해전이라든지 디오라마 위주로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미드웨이 해전 배경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바꾼 전투 중에 하나고 네. 가장 중요한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면서 네. 태평양의 제해권을 인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평양에서는 주도권을 미 해군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요크타운이라고 해서 미드웨이 해전 때 굉장히 활약했던 항공모함 세 척 중에 한 척이고요. 요크타운과 이제 엔터프라이즈 호넷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그때 그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요크타운은 마지막에 격심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이제 미국을 구하는 뭐 1등 공신 중에 하나였던 그런 배고요. 디오라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전투의 급박함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격렬히 기동하고 어뢰를 회피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썼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와, 이런 부분들은 정적인 디오라마지만 약간 좀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느낌 주려고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관련돼서 또 이제 미군 말고 일본 측 항공모함 4척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침몰했던 히류라는 항모예요. 와, 이건 뭐야? 이 배는 이게 이제 진주만 기습을 갔던 6척 항모 중에 한 척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격침된 그런 정규 항모입니다. 이 히류가 격침되고 나서 일본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함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완전히 제해권을 이제 미국에 내주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뭐 전투였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격침된 항공모함이라는 의미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격침되고 나서의 모습이군요.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 일본 해군에서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4대 항공모함을 다 투입을 했었어요. 네. 아카기, 가가, 히류, 소류 등의 항공모함을 동원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히류가 침몰하는 그 장면을 재현을 한 거죠. 침몰하는 느낌을 좀 살리려고 크리스탈 레진이라는 재료를 한번 써봤어요. 침몰할 때 발생하는 이제 뭐 그런 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막 나타내봤습니다. 기록 사진하고 되게 비슷해요. 화재가 벌어지고 배 자체가 자연적으로 약간 더 깊숙이 들어가고. 예, 거의 비슷하게. 어쩜 저렇게 진짜 같지? 아, 저 위에는 연기죠? 그쵸? 와, 이 기포 어떻게 살리신 거야? 아, 해외 잡지에. 그래, 이 정도는 와.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맞네, 맞네. 모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유보트가 어뢰를 맞아서 폭발하는 장면을 디오라마로 만든 게 있습니다. 와. 흰거 봐요. 아니겠지. 이거 다 만들었다고요? 저거를 하나하나? 그 작품이 유명해져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컨테스트 출품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작품이 알려져서 심사위원 초청을 먼저 받게 됐어요. 대만을 시작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나중에는 뭐 유럽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쪽 대회까지는 이제 심사 활동을 했었고요. 우와. 아니, 근데 뭐 원래 직업이 이쪽이시겠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쪽이니까 저런 걸 만드시겠지 뭐. 원래 지금은 모형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국대학교랑 뭐 이제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뭐 행정학, 소방학 이런 과목들을 이제 강의하고 있거든요. 뭐 연구소에서는 공공 갈등, 뭐 분쟁 해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직업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연구하는 그런 연구직. 진짜 순수 취미신가 봐. 완전히 또 이쪽이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이 세 작품들은 뭐 레이테만 해전에 관련된 디오라마들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시부엔 해전인데
이건 이제 아타고라고 해서 일본군 구리타 함장이 그 제독이 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함인데 이게 이제 어뢰 공격을 맞고 이제 격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타 함장이 수영을 해서 빠져나가서 야마토 전함으로 옮겨 타게 되는 이게 이제 레이테만 해전의 이제 시작이죠. 여기는 이제 고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다터라는 가토급 잠수함에 어뢰를 4발을 맞고 침몰을 했거든요. 4발을 맞은 위치를 자료를 찾아보고 어뢰 피격 당하는 그 장면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뢰 궤적까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개는 묶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후소와 이제 야마시로라는 전함이거든요. 일본이 공고급을 영국에서 수입한 이후에 최초로 만든 혼호급 전함들인데 남쪽으로 돌아서 배후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수리가와 해협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미군 그 7함대에서 여기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이 함대와 이제 교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역사상 마지막 전함 대 전함 간의 그런 교전이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폭발을 해서 침몰 과정에 화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제 연기 표현이 좀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 한데 냄새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화약 냄새가? 근데 저런 디테일들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살릴 수 있을까? 재료도 뭐 솜과 뭐 점토 같은 걸 사용해서 최대한 불타는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반응은 생각보다 또 좋았던 것 같고요. 함선만 만들게 되면 그 함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좀 부족해지잖아요. 또 디오라마를 만들므로써 그 배가 가진 뭐 그런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 활약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시리즈로 만들면 더 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면 2차 대전의 시작과 끝 그 과정에서 큰 테마 안에서 다 담아내는 거죠. 디오라마로. 너무 좋죠. 지금 극강의 고증과 디테일을 자랑하는 게 지금 주포들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저걸 위해서. 저걸. 적과 교전 중에 어뢰를 맞은 거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고증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포나 부포의 방향이 달라요? 삼지사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전투 상황 중에 적의 어뢰에 피격된 모습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이건 뭐 배가 지나갈 때 이제 이런 포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라앉을 때 막 물거품, 물보라 같은 게 뭐 발생하잖아요. 이제 솜을 레진에다가 적셔가지고 레진에다 색깔을 흰색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 솜만 쓰면 되게 거칠거나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진에다 적셔서 짜낸 다음에 표면에다가 얇게 펴서 발라주면 물거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700분의 1 스케일 정도 되는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작업들은 한 일주일에서 길면 한 보름 정도 걸리고요.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것들은 뭐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에이, 그거밖에 안 걸린다고요? 보름밖에? 손이 엄청 빠르신 빠르신 거죠. 그런 거죠? 이제 폭발 장면 같은 것들은 이제 LED도 사용하고 뭐 그런 화염 장면들은 이제 솜이라든지 점토로 이용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뭐 그런 폭발이라든지 화염 그런 장르들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현실감 높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거 완성됐구나. 집에 갖고 싶다. 그죠. 저 얼마예요? 폭발 장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염 표현, 뭐 연기 표현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자칫 잘못하면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그런 화염 부분이 이제 어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작업했던 거를 이제 좀 날려버리는,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험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식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발 장면은 피하게 되고 금기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피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게 되면 제 나름의 이제 저만의 영역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제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디오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좀 폭발 장면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기가 좋긴 하네요. 그죠? 그러게요. 많이 못 봤던 장면이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저걸 저렇게 구현해내는 것 자체가 이분은 이쪽으로 오시죠. 더 있다고요? 아니 얼마 안 비밀의 방이 또 됐잖아요. 있어. 얼마 안 되셨으면서 뭘 이렇게 많이 만드셨다고? 많이 만드셨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배 하나하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인 그런 작품들 위주로 전시한 공간들입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야마토랑 미주리란 전함인데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이 가장 상상으로만 하던 최강 전함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먼저 야마토는 일본 전함 중에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의 1% 이상 투입됐던 그런 당시로서는 최신의 전함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역사상 활약은 그렇게 스펙에 비해서는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마토 호텔, 자매함인 그 무사시 같은 경우에는 무사시 료칸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었던 그런 배들이죠. 결정적인 해전에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뒤로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키나와 상륙작전이 있을 때 자살 공격으로 쓰여지는 비운의 함생을 가진 그런 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함이었는데 미주리도 이제 16인치 함포를 가진 미국 당대 최강의 전함이었죠. 항모 호위라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일본 항복 조인식에서 항복 서명을 받는 그 전함이 이제 미주리고요. 그리고 퇴역 이후에도 다시 모습을 상태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대화 개장을 하고 걸프전까지 참전해서 70년 동안 그 현역으로 복무하고 여러 가지 전투에 참여하고 공을 세운 인류 최고의 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전과도 이제 그 인연이 있죠. 한국전에서 참전해서 원산이라든지 이런 함포 사격을 해서 대한민국 군인들과 이제 미군을 도와줬고, 그리고 북한군들이 전함들, 특히 이제 미주리라든지 아이와 이런 전함들의 포격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 전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해군력이 강했던 미국과 일본 각국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가장 강력한 전함들이었고 그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도 마니아 사이에서는 두 전함이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야, 지금도 공통점이 있는 게 두 전함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있는데 미국은 승전국이니까 미주리함이 박물관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자존심이었지만 야마토가 침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체는 없습니다. 해져 있겠죠. 야마토 박물관이라고 해서 일본 구례항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국 순양전함 후드라고 하는 전함인데, 후드가 이제 덴마크 해협에서 침몰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와.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자존심, 거한 고포 시대에 영국이 또 자랑할 만한, 그리고 이제 마이티 후드라고 해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로도 손꼽히고 했던 그런 배입니다.
영국에서 그런 상징적인 배인데 독일이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새로운 신형 전함을 만들고 호송선단을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 출격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후드가 그 비스마르크를 잡으려고 이제 나갔다가 그 교전 중에 비스마르크에게 이제 격침당한 그 장면을 이제 디오라마로 만든 그 작품입니다. 이 배가 격침되고 나서 처칠 수상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비스마르크를 이제 반드시 격침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고 이제 비스마르크를 격침하게 되는데 이제 비스마르크를 격침시켰던 그 디오라마를 만든 게 이제 이 작품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전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 방어 구역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그 치명적인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데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갑을 두껍게 두르는 그런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영국의 보복 공격을 당해서 침몰하게 되는 첫 출항에서 큰 전과를 올린 동시에 침몰하게 되는 함생을 가진 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거 하나에 지금 역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네.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다 나오는 겁니다. 현실로 한 번만 보고 싶다. When your heart is racing, racing at the speed of light, and you feel like you've got nowhere else to go, no one holds you till. 제가 이때까지 만든 것들은 다 해외 그런 함선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우리나라 배들을 만들고 싶긴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역사적인 것들, 그러니까 조선 수군들, 그러니까 판옥선이라든지 뭐 명량해전이라든지 한산대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디오라마로 이제 제작을 하고 싶거든요.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그 전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뭐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I never wanna go without you next to me. I wouldn't do it differently, and I never even have to doubt. I never wanna go without you next to me. I wouldn't do it differently. 저는 꾸준히 도전하고 연구하고 재현하는 마니아라고 생각합니다. I never wanna go without you next to me. 야, 오늘도 정말 대단한 마니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밀전 주제 이제 만나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해군. 땡! 이런. 말 그대로 진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극한의 훈련을 받고 맞아요.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상 특수부대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해군 소속 특수전전단, 일명 UDT-3입니다. 지금까지 밀당부에서 국내외 여러 특수부대를 저희가 사실 다뤘는데 맞아요. 다들 지원 자격 문턱은 높지 않았지만 들어간 다음이 더 어렵다. 그렇지, 그것도 어렵다는 지원도 거. 그렇지. 어려운데 하울발되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 어렵더라. 포기한다. 뭐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UDT-3도 좀 그런 편입니까? 그런 편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의식이 많이 전환돼서 준비된 자들이 지원을 하죠. 준비된 자들. 준비된 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하게 되면 우르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극한의 생존과 침투, 그러니까 적진에 고립돼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근접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키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요새는 거의 평균 정도로 봤을 때 50% 정도가 수료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50%밖에 안 된다는 건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고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하길래 훈련에서 탈락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이제 대표적인 훈련 지옥주 훈련을 해요. 그 지옥주라는 걸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잠을 안 재워요. 5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보트 뭐 들고 팀별로 다니기도 하고 노젓기 하고 먹봉체도 하고 행군하고 포부하고 막 계속 사람의 육체적 한계까지 극한까지 몰려가는데 네. 잠을 안 재워요. 어이구야. 네, 누가 보게 되면 가혹행위 하는 거 아니야 정도로 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는 거야 저게요. 이제 얘들아. 예. 지금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거죠. 얼마나 힘들어. 어서 자는 거야. 이미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5일을 못 자게 하니까요.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예, 그 볼일 볼일. 예, 볼일도 제한이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지옥주 가신 분들은 2, 3일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볼일도 못 보고 잠도 안 자고 정말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였잖아요. 6일 동안 미친 듯이 저걸 했는데 이제 다행히 주 5일제가 돼서 선지자 저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5일, 그때는 6일 동안 군화를 못 벗고요. 그리고 옷을 못 벗어요. 그러면 그 6일째 되는 날 혹은 5일째 되는 날 군화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뭡니까? 줄을 잘라야 돼요. 알아야죠. 발이랑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줄을 잘라야 되고 군복을 벗어보면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겨드랑이. 겨드랑이랑 여기 사타구니 부분. 그 부분이 흐물흐물해진 인원들이 많아서 미 해군 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햄버거라고 불렀어요. 그럼 또 다 치료해야 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무대에 가서 멋지게 국가를 지키려고 그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와, 이렇게 이게 이 정도로 엄청난 거구나. 지옥주라는 걸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거는 이제 약과예요. 그럼 그건 또 약과입니까? 약과라고요? 그 다음에 생식주가 또 있어요. 생식주는 뭡니까? 또 5일이거든요, 5일. 이게 뭐냐면 생존에 초점을 맞춰서 극소량의 생수만 주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스스로 남아 사는 건데, 뭐 섬 같은 데 들어가고 뭐 소라도 따먹고 뱀도 구워먹고 하잖아요. 물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라는 네. 거잖아요. 저거 이제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교관 옆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죠. 네? 냄새 풍기고. 네. 근데 문제는 매 기수마다 저 섬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점점 없어지겠어요. 먹을 게 없네. 이거는 생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인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를 이제 시험한 진짜 거예요. 인간의 이미 여기까지가. 극복한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중 침투하고 폭파 훈련을 가는 거예요. 수중 침투.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잠수 훈련이라 생각하면 되게 오산이고요. 네. 산소통 없이 바닷속으로 이제 폭발물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들하고 오리발 착용해서 6.5km 수영을 6.5km? 해요. 예.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바다 훈련에 산악기동, 공중강화 훈련도 병행을 다 하고 있고요. 왜냐면 네. 모든 지형을 다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독도법이라고 하잖아요. 나침반이 없어요. 나침반이 없고 네. 그냥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무음으로 그다음에 무소음으로 무광으로 해서 침투 기동하는 것들을 훈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적지에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고강도로 해서 한 게 기본 훈련이고요. 준비된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한국 해군의 UDTCL 훈련도 어느 정도로 인정이 받느냐 하면 타군에서도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특전사도 오고요. 공군의 CCT도 오고 다른 부대들도 다 와서 훈련을 받아서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이기면은 자격을 이수하고요. 해외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오. 특수부대 인원들도 와서 훈련을 이수하면 자랑스럽게 이제 한국의 UDTCL의 배지를 자, 저거군요. 네. 결국에는 이 휘장을 받고 이제 기수가 된다면 네. 정말 굵직굵직한 활약들을 많이 했잖아요. 활약상은 정말 많죠. 아덴만의 여명작전 전 맞아. 국민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3호 주얼리호가 납치가 됐을 때 UDT-실 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네. 맞아요. 5명을 생포를 했어요. 언론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이 막 총만 잘 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뭐 1996년 강릉 이 잠수함 네. 사건. 네. 예, 그때도 가서 국외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하고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국외 잠수함을 확보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때 극한 상황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을 했는데 안타까운 점은 한주호 준이님 이때 사실은 잠수를 안 하셨어도 돼요. 저녁도 얼마 안 남으셨고요. 네. 본인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분이 책임감이 어마무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수차례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순직을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UDT실은 전투도 임무가 있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해난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네.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조까지 가능하다. UDT-C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해군의 또 다른 특수 부대였죠. SSU 해군 해난구조전대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도에 창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설 모토가 되게 감명적이에요. 뭐죠?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 사람만 있으면 구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래서 SSU는 문다구로. 살비지 유니트에 이제 직역하게 되면 선박구조 부대의 약자이거든요. 선박구조부대. 그래서 평시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해양사고 인명구조, 선박 인양 같은 해난구조 작전을 수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해 잠수사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전시에는 상륙작전 시 전투구조가 주 임무예요. 왜냐하면 상륙작전 하다 보면 근접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네.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서 이제 가라앉았을 때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물로 보면 알겠지만 평시에도 자주 수중작전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난, 재난, 그다음에 사고 터지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UDT-C를 못지않게 그러게요. 이게 구조고 해상에 관련된 거니까 훈련이 여기도 엄청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UDT-C과 SSU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UDT-C를도 구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들은 전투가 주고 구조가 부입니다. 근데 SSU는 그게 바뀌어요. 구조가 먼저야. 구조가 주고 전투가 부예요. 하지만 힘든 건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힘드냐? 네. 병은 일단 12주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아 병은. 네. 그리고 간부는 23주를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네. 이것도 선발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발 과정에서 일부 떨어져 나가고 네. 12주에서 일부 떨어져 나가고 간부는 23주를 하면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23주를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1년에 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훈련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 본 것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마스크를 쓴 채로 밥 먹는 거. 마스크를 쓰고선 밥을 먹는다고요? 지금 뭐야?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버렸더라. 버텨내는 걸 버티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못 쉬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 물속에서 호흡기 자체가 코로 호흡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코로 들숨 날숨을 하면서 그 와중에 밥도 넘겨야 되는 거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밥 먹는 거에서 저걸 한다는 게 수영장 물만 들어가도 그 수영장 그것이 물이요. 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훈련이 저거는 그냥 어떤 한 모습만 보여준 거고 장거리 수영부터 시작해서 산소통 호흡기가 갑자기 끊어졌을 때 다른 호흡기로 전환하는 훈련 그리고 폐허가 돼서 내 호흡기가 안 됐을 때 네. 다른 대원의 호흡기로 이 버디 호흡을 하는 훈련 등이 다 들어지는데 어렵다. 뭐 정상적인 수중 활동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비정상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나 이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구조 작업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바다라고 하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훈련도 하겠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SS의 주력이 부사관 경우에는 네.
91m까지 잠수 표현해요. 91m요? 91m면 어딥니까? 100m에 가까운. 저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한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뭐요? 그리고 또 이제 SSU 중에서 이제 특수훈련을 받은 이제 가장 특화된 심해 잠수사라고 하잖아요. 네. 장비를 착용해서 300m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심해 구조 잠수정 영화에서 잠수정 나오고, 네네네.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500m까지 잠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해와 그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까지 전역을 다 작전 범위를 하면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전 세계 해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부대를 가지고 있는 해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아, 이 정도의 해군을 갖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수의 또 활약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이 있죠. 그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함 내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뉴브 강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구조대가 제대로 활약하기 힘들자 SSU가 현장에 급파가 돼서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이 돼서 많은 성과를 건졌고요. 네. 그리고 서해 페리오 사건 있죠. 1993년에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페리오가 침몰한 페리오, 적이 맞아. 있어요. 그때도 시야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실종자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죠. 그래서 최정의인 SSU가 현장에 가서 많은 활약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많은 사건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UDT-SEAL, SSU와 소속이 다른 바다의 특수부대. 이번에 만나볼 특수부대는 UDU입니다. UDU는요, 그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 여기 출신이에요. UDU. 근데 여기가 그렇다면서요. 모든 게 다 기밀에 붙여져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영어를 먼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더워터 데모리션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UDT가 팀이라면은 이들은 유닛이라고 된 거죠. 유닛.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의 성향 자체는 정보사령부 예하의 해상 임무 특수대입니다. 네. 육군에서는 HID라는 부대가 있었고, HID. 그렇죠. 공군에서는 AISU라는 AISU. 정부대가 있었고, 네. 해군에서는 UDU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부대들이 국방부 직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도 육상에서는 HID, 그리고 공중에서는 AISU, 그리고 해상에서는 UDU가 활동을 하지만 이들은 지금 정보사령부 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첩보 부대가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이자 지금 정전 중인 국가잖아요.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맞아요. 접했을 때 빨리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도 그런 정보 부대 산하에 무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해상에서 작전을 많이 하는 그런 정보 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볼 수 있고, 주요 임무는 뭡니까? 정찰, 첩보 수집은 당연이고요. 네. 요인 암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의 주요 시설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UDU가 보게 되면 뭐 스파이더 웹 작전과 같은 그런 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보의 기능에 플러스해서 첩보 그다음에 이제 타격의 기능까지 네. 갖고 있는 건데 왜 저 이상을 공개를 못하느냐? 훈련을 공개해버리면 아 얘네가 뭐 하는지 알고 얘네 무기와 전술을 알 수가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문. 훈련을 어떤 거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 네. 확실한 거는 적성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화기. 예, 우리를 적으로 둘 수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AK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제일 잘 다루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UD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진짜 다 기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과거를 들췄을 때 뭐가 없을까요? 있죠. UDU는 6.25 이후에 가장 남북의 대립이 심화됐을 때 네. 사실 북에서도 남쪽에 간첩이나 공비를 보냈지만 네.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북의 그럼요. 시설이나 아니면 인원을 타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파 공작원이 다 HID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수의
전기파 공작이 바다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HID와 UDU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첩보원을 집어넣는다면 안내조라는 게 따라붙게 돼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전투병력입니다, 사실. 안내조가 수중에서 육지로 딱 당도할 때 우리 공작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들도 뭔가 수중 장비가 있겠죠? 그럼 그걸 다 회수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네, 공작원이 입고 왔던 장비를 다 회수하고 무사히 공작원이 들어가는 걸 보고서 다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HID와 UDU가 수행을 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직접 타격 임무도 수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UDU는 왜 그렇게 숨기는 겁니까? 뭔가 국가정보원처럼 이렇게 숨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딱 맞는 이유예요. 사실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면 적도 다 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안 유지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댓글로 그거 보안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댓글이 달리면 그 사람은... 그분들의 의견도 맞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네. 국가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바다를 지키는 특수부대는 우리 국방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고 한반도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국도 서해안을 보게 되면 PMZ라 해서 한중 잠중 조치 구역에 뭐 인공 구조물을 해놓고 하면서 이제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냐면은 바다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위아래로 또 이제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가 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우선 안전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했던 세 개의 해상특수부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우크라이나로 약간 밀리고 있지만은 흑해는 우크라이나 해군력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SBU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국에서 해상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무인 자폭 수상정을 이용해서 흑해함대를 다 지리밀려시켜 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서 무인 체계와 복합해서 싸울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전력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비적적 전투를 하면서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핀셋으로 작전을 종결하는 그런 스타일로 첨단 과학 기술이 덧입혀진 방법으로 부대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투자가 돼서 빨리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륙적인 마인드가 있고 대양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땅에 살다 보니까 대륙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적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그걸 막겠다. 그런데 바다를 생각을 하면 적이 바다에 있을 때부터 막겠다. 그러면 축차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점점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해요. 여기에 해상에서 활약하는 특수부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을 바다에서부터 막자. 그러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 줄어들 것이다. 맞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핫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밀당백의 여러 모형 제작자들이 나왔었는데 정말 의외의 재료로 모형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창원까지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기지 사령부 시설전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호 중무관입니다. 해군 시설전대 주무관님이시군요. 저 저기 자주 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퇴근을 아침에 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전날에 당직을 써가지고 이제 당직 쓰면 이제 오전에 퇴근할 수 있어가지고
오전에 퇴근했거든요. 코앞에 바다가 있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 마음도 좋고 바다 보면서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와, 저렇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모델명이 AK-47인데 제가 왜 이걸 선택하게 됐냐면 게임에서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네, 원래 AK 시리즈가 기본 모델이 이건데 제 밑에 같은 경우는 위에 커버가 열린 버전을 제가 특별하게 제작해 봤거든요. 사실 이런 모델은 잘 볼 수 없는데 내부 재현을 뭔가 구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특이하게 제작해 봤습니다. 이거는 믿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면서도 믿기가 힘든 게 AK 뒤쪽에 보면은 먼지 덮개라는 게 있습니다. 더스트 커버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드러낸 것까지 재현을 한 거예요. 저 조그만한 거에. 야, 저 표현이 돼? 와. 저 뒤에 삽자루가 달렸어. 그냥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 있는 사진을 보고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다가 개머리판이 파손되면서 삽자루 뒷부분을 다시 재결합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우리나라 UDT에서 사용 중인 작품들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메인 위의 모델이 기존 모델이면 밑에 부분은 이제 옵션들이 장착된 버전을 제가 표현해 본 부분이고 대구경 소총인 발해 저격총과 AW50인데 위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작품인데 만드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저 핀셋 하나하나로 소개시켜 주셔야겠네요. 저걸 젓가락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총기를 만들 때 모든 모델들을 1대10 비율 스케일로 제작을 했거든요. 권총이 이런 사이즈인데 이제 같은 스케일로 비교했을 때 59경 총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야. 아니 근데 크기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가을에 걷다가 가로수길 옆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고 나뭇잎으로 총을 만들면 예쁠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 본 작품들이거든요. 나뭇잎을 잘게 자른 다음에 본드를 이용해서 나뭇잎을 여러 개 붙이고 난 후 강하게 눌러서 판을 만들어서 가공된 작품이죠. 야. 몸통 같은 부분은 따로 채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공해서 사용했는데
굉장히 무늬가 자연스럽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정이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니, 저건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했지? 이 총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총인데 FN사에서 만든 M1900 권총인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사용된 권총이라 볼 수 있죠. 안중근 의사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하신 총을 제가 액자 형식으로만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뭐 사진도 보고 또한 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총알이 7개란 점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남기신 혈서 보고 이것까지 표현하고 싶어서 액자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난 처음에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저걸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제가 가끔씩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회에도 갈 때가 있는데 안경집에 넣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도 있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돼서 여기다 담아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안경집에 보거나.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9년 차가 됐네요. 중학생 때 짜장면을 먹다가 나무젓가락을 보고 이걸로 뭐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작품 활동을 그때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크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 작품 수가 여러 개 늘면서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 같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6.25 때 사용된 미국에서 만든 셔먼 탱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도와줬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애착이 있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뭐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그냥 좀 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도록 저는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도색도 하고 이 웨더링 작업도 가끔씩 해주거든요. 이 부분 엔진 배기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쪽 부분은 제가 라이터를 이용해서 그을림을 표현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것도 이쑤시개래 젓가락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순수 나무젓가락이 맞아요. 제가 보면 전부 밑에 보시면 나무젓가락이 붙여진 무늬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나무젓가락, 궤도 같은 경우도 나무젓가락 잘라서 커팅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탱크 포신도 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분은 장비도 몇 개 없어요. 그냥 커터칼. 그냥 본인 책상에서 장비 몇 개 안 되는 걸로 만드실. 제가 해군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전함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이순신함이나 독도함이나 이런 걸 봤는데 앞으로 제가 만들어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해군 전함들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밀당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UDT로 삼행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유인 체계와 첨단. 정말 진짜 다르다. 아유, 사람 D. 진짜. 디바이스가 T. 티밍하는 대한민국 해상 특수부대 화이팅. 와.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